여러분, 보험 영업의 세계에서 원수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 보면 대리점으로 이직하면 큰일 난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직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설계사들이 번번이 원수사에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하고 한창 활동하던 중 새로운 담당자로 알게 된 고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S사에서 5년간 영업을 하시고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가 대리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설계사님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묵묵히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지점원들을 챙기며 회사에서 가이드해주는 방향에 맞춰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부였기에 이직을 고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첫 회사에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재직할 당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알고 계셨습니다. 대리점으로 가면 사기를 당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설계사들의 이직 고민을 잠식시키기 위한 사상운동, 나아가 세뇌 수준으로 관리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보험 설계사님들은 회사를 옮기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첫 회사에서 거의 14년을 다녔으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첫 회사에서 이직을 처음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이직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이 듭니다. 익숙한 회사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회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걱정입니다. 고객을 잃을 것 같은 걱정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동반하게 되면 선뜻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이직할 용기가 없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고는 남아있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여전히 마음속에 짐을 안고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설계사님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까요? 반대로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는 분은 무엇 때문에 계속 다니고 계실까요? 이는 누구의 잘못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그 기준이란 설계사로서 본인만의 보험 영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업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며, 함께 활동하던 설계사가 다른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한다는 것은 그 설계사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직하는 기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직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직을 하는 설계사는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직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흔히들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를 원수사라고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 대부분의 원수사의 설계사 수수료와 대리점 쪽의 설계사 수수료 총량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대리점 쪽의 수수료가 원수사 쪽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3분의 1 이상 많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간혹 대리점 중에서도 특히 많이 지급되는 회사나 조직은 원수사보다 2배 가까이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수사의 설계사로 적은 수수료를 받으며 활동하다가 대리점으로 먼저 이직한 선배 설계사나 주변 대리점 쪽에서 활동하시는 지인 설계사들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수수료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원수사에서 계약을 모집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만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불만감이 씨앗이 되어 이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초월하여 용기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용기가 생긴 설계사는 원수사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대리점의 수수료를 비교한 후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여 이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전에 대한 기준입니다. 설계사로서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통칭하여 성장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원수사에서 활동하다 보면 현업에서 대단한 분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로 시작해서 증원 능력이 출중하여 많은 지점원들을 모집해서 지점장이나 본부장으로 성공한 관리자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계사로 시작해서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CEO로 성공하신 분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설계사님들 중에는 단순히 평범한 설계사가 아닌 조직의 리더로서 관리자의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재직 중인 영업조직에서 관리자가 되기는 너무 높은 벽이 있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성장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대리점으로 이직해서 본부장, 지사장 등의 관리자로 가는 길이 더 현실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사에서 팀장급의 설계사님들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설계사 몇 분과 함께 대리점으로 이직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며 함께 이직하자고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명의 뜻을 함께하는 설계사님들과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면서 소규모 단위 영업조직의 리더격인 관리자가 됩니다. 향후 역량에 따라 더 큰 조직으로 성장하여 더 높은 위치의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원수사의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이직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원수사의 설계사로 계속 남아 활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느끼기도 합니다. 버텨왔다고 할까요? 5년, 10년, 20년을 같은 회사에서 근속한 대단한 설계사로 자기 합리화하며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용기 내어 대리점으로 이직한 설계사님은 대리점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깊어질수록 원수사 설계사 시절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험과 관련하여 원수사 설계사의 위치와 경험, 노하우를 사람의 인생사에 비유한다면 그저 유치원에 다녀온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경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을 졸업하시고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수사 설계사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설계사님의 보험 라이프 성장에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시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사는 설계사님께 성장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와서 더 많은 경험과 진정으로 설계사를 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눈을 뜨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